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서 가슴이 철렁한 분들 많으시죠? 불법 대출 127건 적발, 90건 전액 회수, 수백억이 증발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벌써 이런 말이 돕니다. 강남 집값 이제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요, 전 오늘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그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제일 늦게 알고 제일 크게 흔들리는 건 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은퇴하고 모아둔 돈 지키려는 분들, 자식한테 짐 안 되려고 버티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내 돈을 지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먼저 댓글에 한번 남겨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더 무서운 게 집값입니까? 아니면 대출과 금융시장입니까? 뉴스보다 더 무서운 건 평범한 사람의 뒤늦은 불안입니다. 요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또 무슨 뉴스가 떴나? 금리 얘기 나왔나? 집값 얘기 나왔나? 대출 규제 또 바뀌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 돈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처럼 따라붙고, 자식 문제처럼 마음을 누르고, 노후 불안처럼 밤잠을 깨웁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분들한테 집은 그냥 집이 아닙니다. 젊을 때 악착같이 모은 결과고, 내 인생의 증명이고, 마지막 안전판이죠. 월급이 계속 들어오는 나이도 아니고, 다시 크게 벌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집값 뉴스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불법 대출 적발, 대출 회수, 자금 증발 같은 말이 같이 나오면 느낌이 다릅니다. 단순히 시장이 조정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 혹시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불안이 생기는 거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강남 집값 붕괴 시작이냐? 아니면 사람들 겁주기용 자극적인 제목이냐? 이 질문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정보를 제일 늦게 받는 사람은 늘 평범한 사람인가? 왜 누군가는 미리 빠져나가고 누군가는 뒤늦게 불안에 떠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아주 현실적인 기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 내일 아침부터 뭘 점검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고 있으면 뉴스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럼 먼저 왜 이런 뉴스가 유독 중장년층 마음을 세게 건드리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왜 이 뉴스가 유독 더 아프게 들어오느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집값 뉴스는 투자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70대 분들한테는 생존 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나가는 돈은 쉽게 안 줄어듭니다. 병원비는 갑자기 생기고 관리비는 꾸준히 나가고 생활비는 은근히 오릅니다. 명절 한번 지나다면 지갑이 가벼워지고 손주 한번 챙기고 나면 카드값이 남습니다. 자식이 잘 살면 마음 놓일 것 같지만 또 자식 사는 게 불안하면 부모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금 이자는 예전 같지 않죠. 주식은 무섭죠. 사업은 더더욱 엄두가 안 나죠. 그럼 결국 많은 분들이 마음 붙인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집입니다. 부동산입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현실 자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자산. 그래서 집값 문제는 곧 심리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고 노후 설계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특히 강남이라는 말은 단순한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강남은 상징입니다. 거기도 흔들린다더라.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충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지간한 일로는 안 무너지는 곳, 그래도 마지막까지 버티는 곳,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곳. 그런데 그 상징에서 이상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전국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내가 괜히 집에 집착했나? 좀 더 빨리 팔았어야 했나? 아니면 더 버텨야 하나? 이러다 진짜 늦는 것 아닌가? 그런데요,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투리꾼이 아니라 삶을 지키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마트 가서 물가 보고 한숨 쉬는 분, 병원 다녀와서 영수증 보고 마음 무거운 분, 자식한테 우린 괜찮다 해놓고 속으로는 노후 걱정하는 분, 그런 분들한테 자산 불안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뉴스가 더 아프게 꽂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버텨온 마지막 안전판이 흔들리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버텨온 방식, 그 선택 자체가 모두 잘못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그건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의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버텨온 방식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대는 그냥 편하게 돈 번 세대가 아닙니다. 아끼고 참고 버티고 가족 먼저 챙기면서 살아온 세대입니다. 내가 좋은 옷 한 벌 덜 사고 자식 학원비 보태고 집 장만하려고 푼돈까지 모아본 세대죠. 그런 세대가 왜 집을 중요하게 받겠습니까?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안해서입니다. 세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믿을 만한 걸 하나라도 손에 쥐고 싶었던 겁니다. 직장도 평생 보장되지 않았고 원금만으로는 넉넉하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 갈 일은 늘어나고 자식까지 완전히 독립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 이 생각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건 탐욕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좋아서가 아니라 안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 인생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구나. 그래도 마지막에 무너지진 않겠구나. 이런 감정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집값이 흔들린다는 말이 나오면 돈 몇 푼 손해볼까 걱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평생 쌓아온 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 게 틀렸다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상품은 복잡하고 자기는 많고 주식은 하루아침에 출렁이고 누가 믿을 만한 정보를 주는지도 헷갈립니다. 그러니 결국 가장 익숙한 자산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이 절박함, 이 불안, 이 정보 격차를 누군가는 이용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든 지켜야겠다 하고 버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틈에서 돈의 흐름을 왜곡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시장인데 밑에서는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 이상한 돈이 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거래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불법 대출 같은 왜곡된 자금이 받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럼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불안해하는 사람은 늘 정보를 늦게 받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집값이 조금 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집값이 아니라 시장을 부풀린 이상한 돈입니다. 불법 대출이라는 말, 솔직히 들으면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건 금융권 이야기 아닌가? 나는 대출도 거의 없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시장 가격과 심리에 다 연결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건강하게 움직이려면 들어오는 돈도 정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소득, 실제 상환 능력,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돈이 돌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격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불법 대출 같은 비정상적인 돈이 끼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안 될 거래가 됩니다. 원래는 버티기 어려운 매수가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조심했어야 할 가격대가 유지됩니다. 겉으로는 시장이 강해 보이는데 속은 허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마치 겉만 번지르르한 집과 비슷합니다. 도배는 새로 했는데 벽 안쪽에 금이가 있는 겁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납니다. 오히려 멀쩡하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군데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제야 묻습니다. 이거 원래부터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바로 그 순간이 무서운 겁니다. 가격 자체보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사람들이 혹시 여기서도 저기서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럼 시장은 숫자보다 심리로 먼저 흔들립니다. 특히 강남처럼 상징성이 큰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한 동네가 아닙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체온계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 신호가 보이면 실제 하락폭보다 심리 충격이 훨씬 크게 퍼집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도, 수도권 외곽에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다 같이 긴장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문제는 여기서 많은 개인이 극단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쪽은 너무 겁먹고 던집니다. 다른 한쪽은 이건 일시적이야 하며 현실을 외면합니다.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제목에 너무 쉽게 끌려갑니다. 붕괴 시작. 끝났다. 폭락전조. 이런 말은 클릭은 잘 됩니다. 그런데 내 돈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강남 집값이 당장 끝장이냐 아니냐를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는 변수도 많고 정책도 있고 금리도 있고 심리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상한 돈이 시장을 흔들었다면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시장이 단순히 내려가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궁금한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 말도 다 다르고 기사 제목도 매일 다르고 주변 사람 말도 제각각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장 바쁘고 가장 정보에 늦고 가장 큰 돈을 한 번에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제일 불리해집니다. 바로 중장년층 실수요자, 은퇴자, 부모 세대죠. 한쪽에서는 아직 괜찮다고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것입니다. 시장에는 늦게 알아도 되는 정보와 늦게 알면 안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불법 대출, 자금 회수, 신뢰 훼손 같은 문제는 늦게 알면 안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가격 뉴스가 아니라 시장의 뼈대가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사지 말라는 거냐?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또 흔들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조건 팔고 사는 결론이 아닙니다. 먼저 내 상황을 숫자로 확인하고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집값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금리도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 현금 흐름, 내 지출, 내 위험 노출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뉴스 제목 하나에 무너집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평범한 사람이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 바로 해야 할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에 끌려다니지 말고 기준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밖을 봅니다. 전문가가 뭐라 하나, 언론이 뭐라 하나, 누가 오른다 하나, 누가 떨어진다 하나.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집밖에 아니라 내 장부입니다. 내 통장입니다. 내 버티는 힘입니다. 이걸 먼저 봐야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 자산 버티기 표부터 적어보십시오. 종이 한 장 꺼내셔도 좋고 휴대폰 메모도 좋습니다. 딱 4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현재 현금성 자산, 매달 고정 지출, 혹시 있는 대출, 그리고 6개월 안에 나갈 큰 돈입니다. 왜 이걸 하느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자산 총액보다 현금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어떻든 시장이 어떻든 당장 6개월에서 1년 버틸 힘이 있으면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반대로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막히면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됩니다.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막연한 불안이 숫자로 바뀝니다. 숫자로 바뀌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나는 아직 버틸 수 있구나. 혹은 지금부터는 지출을 줄여야겠구나. 이 기준이 생깁니다. 이번 주 안에 대출과 자산 관련 서류를 한 번 정리하십시오. 대출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등기, 보험, 예금, 대출, 카드값, 자동이체, 세금 관련 자료까지 한번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가족 중 믿을 수 있는 사람 1명과 어디에 뭐가 있는지 공유해 두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기 때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손실 자체만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내가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고 계좌가 여러 개고 자동이체가 복잡하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기대 효과도 큽니다. 첫째, 내가 실제로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을 파악하게 됩니다. 둘째,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이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괜히 주변 말에 휘둘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정리된 사람은 덜 무섭습니다. 3. 내일부터는 기사 제목보다 공식 숫자와 실거래 흐름을 먼저 보십시오. 이건 꼭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은 감정을 흔들고 공식 숫자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뉴스 제목만 보고 마음부터 무너지지 마시고 정책 변화, 대출 기준, 거래량, 실거래 흐름 같은 기본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어려운 전문 분석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 거래가 실제로 살아있는가? 가격이 일부 사례인지 흐름인지, 대출이 더 막히는 방향인지, 완화되는 방향인지 이 3가지만 차분히 보셔도 훨씬 다릅니다.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공포가 줄어듭니다. 판단이 단단해집니다. 남이 대신 결정해주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 파트, 결국 위기는 정보보다 기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편안한 시기는 아닙니다. 누가 봐도 긴장되는 시기입니다. 불법 대출, 자금 회수, 시장 신뢰 흔들림.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하루아침에 끝난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 일 아니라고 넘길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둘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겁니다. 공포에 휩쓸리면 남이 짜놓은 판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기준을 세우면 내 판단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나중에는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대충 살아온 분들이 아닙니다. 힘든 시대를 버텨오고 가족을 지키고 없는 살림에서도 질서를 만든 분들입니다. 그 경험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만 더 더하시면 됩니다. 감정 위에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만 해도 앞으로 뉴스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기사 제목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기준 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숫자부터 보고 내 버티는 힘을 알고 남의 말보다 내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같은 뉴스를 봐도 덜 흔들립니다. 해결 파트. 지금 당장 할 행동 1. 내 자산 버티기표 만들기. 적을 것 현금성 자산, 월 고정 지출, 대출 여부, 6개월 내 큰 지출. 이유, 막연한 불안을 숫자로 바꾸면 실제 위험 수준이 보입니다. 기대 효과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보이면서 공포가 줄고 지출 조정 판단이 쉬워집니다. 내일부터 할 행동 2. 대출 보험 예금 자동 이체 서류 정리하기.
한 파일이나 봉투에 모으고 가족 일명과 위치 공유. 이유 시장이 흔들릴수록 내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기대 효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대응이 빨라지고 쓸데없는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번 주 안에 할 행동, 스림. 뉴스 제목보다 공식 숫자 확인 습관 들이기. 거래량, 실거래 흐름, 대출 기준 변화 같은 기본 지표 먼저 보기. 이유, 자극적 기사에 흔들리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기대 효과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자산 의사결정이 훨씬 안정됩니다. 아우트로 멘트.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중요한 건 하나 잡으신 겁니다. 이 불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건 겁먹지 않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댓글 유도 문장 1개. 여러분은 요즘 더 불안한 게 집값인지 대출 시장인지 아니면 노후 현금 흐름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유도 문장 1개. 이런 현실 문제를 가장 쉽게, 가장 냉정하게 함께 짚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 예고 문장 1개. 다음 영상에서는 집값보다 먼저 봐야 할 노후 위험 신호 5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